수출 규제로 지역 농어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지자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쓸모없이 버려진 창고들이 많습니다. 광양에 오랫동안 방치된 양곡 창고가 복합 전시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휴가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열악한 운영 프로그램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막도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식은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우려가 큰데요. 농업과 수산업은 그 반대로 우리 생산품들의 수출길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일본과 무역 분쟁의 여파로 농수산식품의 일본 판로가 막힐 수 있어서 농어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3,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줄기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말부터 새로운 종묘를 심으면 오는 11월부터는 수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농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체 수확 물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시설 투자는 금액이 큰데 요거에 맞는 대체작물 구하기는 힘들고 이거 뭐 정부 보조를 바라든가 아니면은 폐업을 하든가. 지난해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8,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 수출액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의 농어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계호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대될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박진도 농어업특별위원장 역시 일본이 먹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고 일본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릴 경우엔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중화권 중심의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수 침체에다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지역 농어가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의 오래된 폐창고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시가 노후 시설들을 매입해서 복합 전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광양 역사가 자리에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광양읍. 그러나 기관 이전과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등 악순환이 거듭돼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건축물 등을 토대로 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창고가 원도심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농협의 양곡 창고로 쓰이던 폐 건물입니다. 이곳은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복합 전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게다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도림미술관과 함께 연계 효과도 기대되면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이 폐산업 시설도 전시실, 체험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시설 외에도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따로 마련해 창작과 전시 등 문화적 산실로서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신선한 시도를 반기는 분위기. 지난 2016년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 이후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가 된 데가 몇 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니까 기대가 되면서 지역에 큰 발전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광양에선 처음으로 버려진 시설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방치된 시설들 대상으로 문화재생 사업이 확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지역의 소재화학, 철강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장비 수출 기업들은 핵심 설비인 전자제어 시스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어서 국산화가 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 문제,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의 해소를 위해 여수시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종합대책반 내에 구성한 시민불편대책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고소 벽화골목의 쓰레기 수거 대책과 종화동 해양공원 내 여성 전용 화장실 신설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해상 케이블카, 여수 예술랜드 등 관광시설 27개소에서 시민 대상 할인율을 50%까지 높이는 등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 콘텐츠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개관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이곳에는 1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오란무늬 항아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전시품만 모두 1,300여 점에 이릅니다. 박물관 측은 최근 상설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을 발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이런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아이들도 이걸 만들면서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고 상당히 재밌게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은 지난 6월 말 기준 16만 5천여 명으로 올해 말 20만 명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 박물관 관람객 수랄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박물관에 방문하는 또는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런 박물관의 관람객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관람료 등 연간 수익이 아직 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공적 기능에 무게중심을 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물관 수익 구조가 아직 크게 열악한 상황인 겁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를 담아낸 대표 관광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3년차를 맞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각각 대표자로 내세워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당권파는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 집단 또는 순차 탈당을 예고하고 있어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른바 중립파로 불리는 조배수, 황주홍 의원 등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서 사흘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릴 사막도는 이제 행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목포의 상징 사막도가 제1회 섬의 날 행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막도 옛 해경 부두에는 전시관 2동과 주 무대가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 53곳에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경북 울릉군에서는 독도를 알리고 있고 섬 생활 도구정과 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글로벌섬재단에서는 지난 8월 1일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협약 체결의 첫 사업으로 이렇게 섬의 날 기념 전시장에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무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8월 8일 섬의 날에는 섬 민속 경영과 기념식, 불꽃놀이 등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립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모모랜드와 더 보이즈 등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3일 동안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막도에는 섬 소통을 상징하는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 기둥들도 이미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장터도 마련돼 사막도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KBS의 지역방송국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이번 KBS의 비상경영계획이 취재인력 감축 등 사실상 지역방송국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지역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도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근시안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넘어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거실 바닥에 기름을 뿌리며 불을 내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